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소란스럽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면 사람의 생각도 또 사람의 마음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두뇌는 논리적인 연산을 다루는 우리의 두뇌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살짝 기분 좋은,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불만이나 어떤 강렬한 열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한두 차례라도 의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그리고 어쩌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개념 정리를 이번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원칙이라는 말,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외라는 말, 이 두 개의 단어를 아주 흔하게 듣고 사용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어떤 원칙이 있다. 가령 빛은 직진한다. 혹은 이 지구 환경에서 물이 있다, 물체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원칙이 있다. 그런데 예외라는 것을 그것이 예외가 종종 허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예외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에 대한 예외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다.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범주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 수학에서 집합을 배울 때 처음에 어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원칙이라고 했다면 예외 역시 그 동그라미 속에서 설정이 돼야 한다 하는 그야말로 원칙을 종종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세계를 설정해 놓고는 예외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그렇게 풀이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런데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것은 예외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둘을 1대1로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칙도 있고 세상에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봐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원칙이 100%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칙이 아닌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면 원칙이 아닌 모습이 나타날 때, 가령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자녀, 이런 그 어린 세대들에게 분수를 가리키면서 물이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것이란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이 성립이 되면 원칙과 예외가 1대1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죠. 따라서 원칙과 예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원칙이 전체를 커버하는데 거기에 작은 바늘구멍 같은 틈새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헌법 제9장에서 경제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치계에서 또 선거 때 아주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원칙이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예외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경제체제를 따른다고 하는 측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원칙이다. 그것은 현대에 와서 의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측이 원칙과 예외라는 그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과 예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한계가 없이 말하지 않아도 한계는 있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죠. 우주에 가면 달라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또 충분히 많이 교육을 받은 혹은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 이런 성년자들에게서도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준다면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과 예외가 아니라 원칙과 보완의 관계다. 그래서 원칙과 보완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 아마도 자유경제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지금과 같이 복지국가를 전제로 해서 계획경제 질서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 헌법 제119조를 그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외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것 한 가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만연돼 있어서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헌법 제119조를 설명할 때는 원칙과 보완의 관계라고 바꿔 써줘야 하겠다. 그러면 의미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하는 두 번째의 내용, 그것이 우리가 이 두 단어와 관련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정 작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용어의 경우에도 그것이 개략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보다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를 기억해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거꾸로 확정하는 이러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도 되는
이러한 수준의 국가, 그리고 또 21세기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진보해온 이 단계, 여기에서는 결코 그것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니 이제 원칙과 예외라고 할 때 그 의미, 원칙과 보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또 그 사례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부지런한 국민이라면 헌법을 찾아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읽어보는 그러한 노력도 해보면 좋겠습니다.